진통제 먹지 마세요. 염증 그냥 놔두면 돼요. 안녕하세요. 자연치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가워요. 지난 영상에서는 염증의 진실에 대해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흔히 찾는 소염진통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염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들이 진짜 우리 몸을 돕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딘가 손상을 입으면 자동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이란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려고 혈액을 많이 보내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즉, 내 몸을 스스로 고치려는 응급구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염증이 생기면 곧바로 약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TV 광고에서 나오는 두통, 치통, 생리통엔 땡땡약 같은 것들이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런 약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대부분의 소염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진통제,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줘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 몸에서 경고 알람을 울려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소염진통제를 먹으면 이 경고 알람이 꺼지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알람이 울리는 이유는 몸에 손상이 생겼고 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혈액과 면역세포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염진통제를 먹고 이 알람을 꺼버리면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부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불편한 통증은 사라지지만 그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알로 해결됐던 약이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알, 세 알, 그리고 결국에는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심지어 면역억제제 같은 약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단순히 억제할 뿐이라는 거예요. 통증을 억누르는 동안 우리 몸은 사실 계속 손상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간과 신장이 피로해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약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거나 또 다른 새로운 증상이 생기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약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두통이나 생리통 때문에 간단한 소염진통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위염, 심지어 위궤양 같은 심각한 상태로 발전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염증을 억누르는 약들이 그때그때 증상을 없애주긴 했지만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손상을 점점 키워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병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특히 실제 사례 중 하나로 40대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매달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한두 알로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더 강해져서 결국 3알, 4알씩 먹어야 했어요. 결국 이분은 만성 소화불량과 간 기능 저하까지 겪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높아졌다고 경고했고 그때서야 약의 부작용을 깨달았죠. 이처럼 소염진통제의 반복적인 사용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30대 남성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업무 스트레스로 자주 두통을 겪었고요. 그때마다 진통제를 찾았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더 강한 약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통제를 너무 오래 복용하면서 신장이 손상된 거죠. 약이 증상을 억제하는 동안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계속해서 피로해지고 손상되어 온 거였어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단순히 억누를 대상이 아니에요. 염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에요. 염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내 몸이 스스로를 고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니 이를 방해하기보다는 도와줘야 해요. 그렇다면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 염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겨내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항염증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에요. 감마리놀렌산 등이 풍부한 식물성 필수 지방산,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강황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는 천연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커큐민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수용성 커큐민이나 나노 커큐민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생강 역시 소염 효과가 있어서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활용하면 좋아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물을 마실 때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미네랄이 포함된 물이나 소금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자연약사는 특히 몸에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요. 하루 최소 15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정제염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천일염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어서 죽염이나 석염 혹은 용융소금을 추천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체내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 보충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소금물을 섭취하면 나트륨과 기타 미네랄이 보충되어 체내 수분의 흡수를 돕고 염증 부위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어요.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운동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의 염증 반응도 자연스럽게 완화돼요. 또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잠을 잘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빨리 증상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오히려 우리 몸을 건강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약을 찾기 전에 몸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그 신호에 맞춰 자연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통증이 생겼을 때는 단순히 그 순간의 불편함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통증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염증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죠? 다음에 몸이 아플 때 무작정 약부터 찾기보다는 내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해요. 그 신호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연 치유의 시작이에요. 약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관리해 보세요. 몸의 염증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힘이 돼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